개장 전 성공 전략 체크해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LG화학 같은 기업들 이 양극재 3사가 실적 면에서 꽤나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극재 수출도 함께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업황 회복세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실적을 발표한 그 양극재 기업들이 그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코스모 흰소재까지도 있는데 일단 컨퍼런스 콜을 한 것은 그 코스모 흰소재를 빼 나머지 그 3사가 되겠고요. 최근에 양극재 수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광물 가격도 이제 바닥을 찍고선 돌아서는 모습들이 이제 양극재 실적이 향후 이제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1분기에 그 양극재 특히 이제 그 3원계 쪽에 수출 데이터가 지금 평이 2만 톤, 그러니까 2만 톤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NCA는 아직은 최근에 좀 조저한데 NCM 쪽이 회복세가 완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월 평균 그러니까 1평균 그 866톤까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900에서 1000톤까지도 그 하루치로도 나오고 있어서 네. NCM 쪽이 확연히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원재료 그러니까 1분기까지 그 광물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2분기까지는 그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보통 이제 회계상으로는 3개월 평균으로 광물 가격을 뜨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실적 회복은 3분기부터 이제 나타날 것인데 아마 그 내ging 효과 자체는 이제 2분기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화 같은 경우가 그 영업이익이 올해 그 1분기 때 그 1,420억 정도 나와서 영업이익률이 9%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 기조가 있었고 또 이제 매출과 이제 수익성이 이제 동시에 개선되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그 관심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캐펙스 투자라든가 연적 가이던스의 수정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양극재 출하 가이던스 24% 올해 연간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 상황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1분기에 메탈 가격 떨어졌기 때문에 2분기에도 이제 분가가 판가 하락은 한 15%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것이었고 2분기 이후에 양극재에 대한 수익성은 좀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 캐팍스 자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그 제시했던 캐파와 이제 현재까지의 캐파 증설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이제 그 고객사에 맞춰서 보수적으로 증설을 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그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456억으로 인해서 영업이 69억 나와서 적자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흑자는 남았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로 2분기도 판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적 회복은 3분기부터 이제 가능성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것도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이 약간의 투자의 지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의 그 캐파 특히 포스코퓨처엠 캐파를 좀 1년 정도 지연시킨 것도 그 수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그런 게 있냐 봤을 때는 일단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투자도 1.5천억 투자 계획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했고 또 이 공장도 투자 검토 중인데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계획된 투자라든가 시기를 조절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속도에 맞춰서 좀 조절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회사 내에서는 검토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그 3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요 양극재 3사 중에서는 1분기 실적 방어가 생각보다 잘 된 게 포스코퓨처엠이었고 영업이익이 379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여기도 재고 평가 손실 환입이 그 7억 정도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2분기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건데 아마 실적 방어는 포스코퓨처엠이 좀 되는 이유가 얼텀 샌드 물량이 확연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그 M86 제품 수율 개선되면서 이제 판매량이나 수익성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지난해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N65 쪽에서 거기서 이제 재고 평가 그 손익이 그 환입되면서 손실이 환입되면서 그 실적 방어가 좀 된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캐파인데 이제 연간으로는 캐파가 이제 좀 약간 일부 지금 된 거는 있지만은 지금 북미 쪽 캐파가 지금 그 퀘벡시 공장이 3만 톤 캐파는 그대로 확보가 될 것이고 이후에 25년도, 26년도에 각각 6만 톤 수준으로 또 추가 좀 증설이 될 거고요. 최근에 혼다와의 그 캐나다 그 배터리 양극재 합작사 설립 추진한 것도 동사는 그것도 호재의 이슈인데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는요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 비교했을 때는 포스코퓨처엠이 올해는 좀 더 실적 방어가 될 거고 내년에는 이제 캐파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좀 나아지는 흐름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실적 분석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3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니켈이라던가 리튬가가 연초에 바닥을 찍고 가격이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부진하던 테슬라도 이제 $200 선을 향해서 움직이면서 급반등세가 함께 나타나고 있죠. 국내 배터리 종목들 중에서 먼저 움직이게 될 대장주 어떤 종목 보시나요? 어제 테슬라 뭐 $184 좀 끝났더라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배터리 업계 이제 실적 하락 그 원인 자체가 뭐 일부 수요 둔화도 있었겠지만 그 메탈 가격 하락이 가장 컸고 지난해 10월달 UAW 파업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듣기로는 그러니까 UAW 파업 전에는 뭐 GM 같은 경우가 엔솔한테 배터리를 있는 대로 최대한 공급해달라고 했다가 10월달 이후로는 약간 슬로우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캐즘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 배터리 가격 자체를 이제 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레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적이 그 등락이 거듭이 되는데 최근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연간으로는 최고치를 꺼낸 상황이고 이러한 광물가 상승이 업계의 그 업황 회복으로 그 배터리 업계 회복으로 지금 전망을 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엔솔 같은 경우라든가 삼성 SDI가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으로 엔솔은 영업이익이 52%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7% 정도 개선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주로 이제 신차 브랜드들이 많이 출고되기 때문에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확실히 좋아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도 그렇고 2차 전지 업체들이 주가가 다 흐름이 다 동일하지 않고요. 다 다릅니다. 지금 리튬주, 양극재, 전해액, 전구체, 부품, 장비도 다 흐름이 다 다른 흐름인데 제가 이제 여지껏 투자를 좀 먼저 집중할 곳을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뭐 리튬주들은 바닥을 좀 쳤다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도 지금 쓰리바닥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 이제 주도주로 떠오른 게 이제 전해액 쪽인데 전해액 쪽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2차 전지 소재와 또 IT 소재를 같이 그러니까 반도체 쪽 소재를 같이 하는 기업들은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이고 북미 시장의 캐파가 투자가 많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아래법에 의해서 그 FAC 규정에 대한 수혜가 있는 것들 이번에 그 최종 가이던스 나왔는데 여기 아쉬운 게 그 동박이라든가 뭐 CNT 도전자 이런 것들이 FAC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를 같이 하는 기업들은 더 잘 봐야 되겠고 그 본업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는 기업들은 더 보자.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미뤄지는 개별 기업들은 더 보시면 되겠고요. 수직 계열화가 잘 되고 또 GM 쪽 밸류체인과 LG 엔솔이 같이 되는 밸류체인과 삼성 SDI 쪽의 캐펙스 쪽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SDI 쪽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같이 합작이 들어가는 SK온 쪽 밸류체인 쪽에서의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매력은 여전히 소재가 잘 앞단에 있고 셀과 부품 그리고 장비 순으로 말씀드리겠고 장비 쪽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워낙 이제 많이 주가 빠졌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는 한데 문제는 최근에 엔솔이 지금 그 수주 장비 업체를 선별할 때 좀 저가 수주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저가 수주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실적도 결국에는 피크아웃이 나오기 때문에 장비 쪽에서는 투자를 제일 하단으로 좀 보시는데 다만 지금 주가에서는 상당히 좀 뭐 여기서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IRA 세부 규정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종목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아질 텐데 소재, 셀, 부품, 장비 순으로 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이야기하는 김에 네이버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 커머스 습격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습니다. 향후에 네이버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연간 컨센서스를 보면요. 매출이 다 10% 이내예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는 이제 한 9% 7년까지 그렇고 영업이익이 뭐 2자릿수 정도 움직임이라서 주가가 뭐 급격히 올라가기보다는 바닥을 잡는 하방을 잡고 해서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그 4,393억 정도 나와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9% 증가가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17.4% 나와서 컨센 상회가 나왔는데 여기 그 서치 플랫폼 성장과 그 비용에 대한 효율화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서치 플랫폼 쪽에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업황과 그 주요 광고 경기와 상관없는 특히 이제 검색 광고 쪽에서 매출이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요즘 뭐 테무, 알리 뭐 이런 것들 많이 유행하는데 여기 광고도 동사에 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AI 광고 도입으로 인해서 일단 이게 향후 이제 이게 꾸준하게 AI 광고 쪽에서의 그 실적 유지가 된다면은 실적 하방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증권사에서 컨센서스 상회 목표 그러니까 실적 컨센 상회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근데 목표가가 근데 보통 26만에서 29만 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업사이드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좀 주가는 그 역사적 그 저점 바닥권에 있다라고 판단해서 뭐 트레이드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최근에 이슈된 게 그 일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게 라이브는 일부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를 한 게 네. 일본 정부가 그 라이브 라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고 좀 압박을 한 거에 따른 건데 요게 아마 좀 노이즈가 좀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라인 야후가 그 구글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플랫폼에 대한 활용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한 게 네이버와 하지 않았던 것들은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거로 보여져서 이런 노이즈가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동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리레이팅이 될 거라고 하나증권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요 그 노이즈만 정리된다면 충분히 투자 매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일단 뭐 실적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서프라이즈로 나와줬는데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일본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들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주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빠졌던 기아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1분기 머니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 영업이익 3조 4천억, 영업이익률이 놀랍게 13.1% 나왔고요. 믹스 효과랑 환율 상승, 그 재료비 하락에 의한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 2분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기아차가 그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그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그 EV9 같은 경우가 전월대 신차니까 전월 대비해서 23% 성장이 나왔고 EV6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동월 대비해서 65% 판매 증가가 나와서 기아 순수 전기차 판매가 4월 달에 미국에서 144% 증가가 나타났고요. 또 그 SUV의 판매 비중이 82%를 차지하면서 그 역대 월간으로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게 나타났고 유틸리티 차량 카니발이라든가 텔룰라이드, 스포티지가 또 4월 달에 사상 최고를 기록을 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DB금융투자에서 그 2분기 영업이익을 그 3조 7,130억 보고 있는데 이게 컨센서스가 3조 정도 되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2분기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회사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좀 자부를 하는 상황이니까 실적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6월 달에는 그 EV3가 좀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올해 이제 동사의 계획이 EV3 올해 출시하고 내년도에 EV4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그 PBV 특수목적 차량에 대한 사업의 본격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천억 이내 그 2027년까지 그 자사주 매입을 하고 50%를 소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1분기 때 대략 5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이분의 한 절반 정도를 소각을 했는데 아마 3분기 정도면은 나머지도 소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어서 지금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재료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 증권사들 그 리포트가 되게 많아서 좀 축해해 보니까 대체로 증권사 목표가 최하단이 교보증권에서 13만 5천 원, 상단이 다올투자증권에서 17만 7천 원인데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도 14만 원 정도 목표가 났으니까 예. 그 정도 타겟팅 보고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고 2024년에도 목표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기아 좀 긍정적으로 시각 가져가면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개장 전 선공 전략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